네, 2021년 9월 6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사건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검찰의 공작이냐 여권의 공작이냐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윤석열 익사작전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급등하기 위한 어떤 신호냐 그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북공작이나 대남공작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취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글쎄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치공작이 대남공작이나 대북공작보다라고는 치밀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밀이 많이 새나가는데, 그리고 이러한 공작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공작이 정치 공작이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작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되게 정당이 다퉈야 되는데, 이번에 공작건은 언론이 나서서 다툰다. 그게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뉴스버스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진동 씨가 대표로 있는 뉴스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고 난 직후에 이 이진동 씨가 교통방송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답을 나눴죠. 손준성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판결문이 손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을 입수한 경위는 뭐냐 그랬더니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 뉴스버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으로 취재원의 고발 사주 주장도 팩트 검증을 했지만 취재원도 신뢰 검증했다. 충분히 취재원에 대한 검증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가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협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취재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캠프 측이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어제, 오늘 4차례나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윤석열 측에서는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다, 반론권 줬다, 근데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뉴스버스가 보도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캠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임을 자신한 이유로 변호사조차 접근하기 힘든 고발 대상인 피고발인의 실명은 누군가 하면 검언유착 제보자, 이거는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관련된 지모 씨죠. 이 담긴 탐결문을 손 검사가 SNS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의 부인이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여부에 관해서 김건희 씨 확인이 꼭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진동 씨는 손준성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직제상 대검차장을 보좌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검찰총장 수석이다 라고 그랬고, 검찰총장이 내밀한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삼성으로 치면 미래전략실 정도다. 그리고 이번 일은 과거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의 공작적 행위다, 검찰의 공작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하면서
후속 기사를 보면 검찰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9월 6일 뉴스버스가 후속 보도를 내냈습니다. 작년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이 있었죠. 그거를 한 2주 정도 앞둔 4월 3일과 4월 8일 김웅 의원이라고 뉴스버스는 보도했는데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죠.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죠. 김웅 의원하고 미래통합당, 현재는 국힘당이죠. 선거대책위원회가 오간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3일과 4월 8일에 김웅 씨가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지금 쓰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거는 러시아 사람이 개발해서 독일에서 설치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보다 훨씬 더 비밀이 잘 유지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서버는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메신저 내에 자체 삭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상당히 보안성이 높다. 그래서 은밀한 대화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메신저는 사진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하면 그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발송자 이름이 뜨고 발송자 이름 다음에 보냄이란 문구가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사실이겠죠. 이 김웅 씨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내간 텔레그램 대화창 상단에 보게 되면 김웅 이름이 나와 있고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보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 채팅방에 올린 사진 자료에 보게 되면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손준성 보냄, 손준성이 누구냐? 뉴스버스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씨라고 특정을 했죠. 이 손준성 정책관이 그 문제의 고발장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SNS, 이건 페이스북 내용을 캡처한 파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제보자 지모 씨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관련자로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 지모 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들은 고발장을 만들거나 이 고발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진으로 찍고 보낸 이유는 파일로 보내면은 이 파일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보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작년 4월 3일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씨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하기를 오전 10시 12분쯤에는 페이스북 캡처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고 오후 1시 47분에는 아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관련된 지모 씨에 대한 판결문을 사진으로 찍고 보냈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19분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을 파일로 찍어서 역시 보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측은 발끈했죠. 그 고발 사주를 검찰이 했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는 여권이 만든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이진동 씨는 검찰의 공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아니다.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점을 하나 지적했죠. 당시 김웅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자였다. 후보자였기 때문에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 김웅 씨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떤지는 더 두고 봐야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판결문과 고발장을 받을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권의 공작이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처럼 사칭한 것이다. 사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측은 4월 3일, 4월 8일 이렇게 받은 자료 가지고는 고발을 해봐야 고발 효과가 없다. 고발 사주 효과가 없다. 시기적으로. 왜냐? 이게 대검에 적수되면 대검은 그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야 수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4월 15일 총선이 실시된 다음이니까 수사해봐야 실익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사람은 손준성 수사 하도 이름이 길어서 정책관이죠. 그냥 검사라 그랬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가장 곤란하게 된 사람은 김웅 의원이죠. 그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고발자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해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응? 잘 모르겠다. 본인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받은 거는 맞네요. 전달한 것도 맞네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고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바탕 대결이 섰는데 오늘 9월 6일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국힘당의 장제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한 게 9월 2일이죠. 그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다. 그런데 뉴스버스는 이 첫날 있었던 9월 1일 있었던 통화 내용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일 뉴스버스하고 김웅 의원이 주고받은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 어떻게 구했을까요? 설명은 없습니다. 아직은. 뉴스버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냐? 윤 총장이 시켜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냐? 윤 총장한테 요청을 받아 전달한 것이냐? 라고 하니까 김웅 의원이 아니다.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 쪽에서 재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준성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은 연수원 동기죠. 그러나 대학은 4년 더 선배입니다. 김웅 의원이. 서울대 학번은 4년이 빠릅니다. 준성이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 김웅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장제원 의원은 주장을 해놓고 이 뉴스버스는 9월 2일 김웅 의원과 다시 통화했는데 김웅 의원이 고발장에 김건희, 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 검찰이 제게 검찰 쪽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웅에게 검찰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고 김웅 씨는 주장했다고 뉴스버스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장제원 의원은 왜 뉴스버스는 9월 1일 통화는 보도하지 않고 이 9월 2일 날 있었던 거는 유도 발언을 했다는 거죠. 유도신문을 해서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거다. 뉴스버스는 관련 내용을 다 까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김웅 의원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장제원 의원은 9월 1일 있었던 김웅 의원하고 뉴스버스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은 어떻게 구한 건지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억울하죠. 윤석열은 탄압받은 거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기세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계속 탄압을 할 때 윤석열 씨가 막 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씨는 뭐 그 맷집이 좋아서 대선 후보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면 엄청난 공작이죠. 그 공작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확 클 수 있겠죠. 반대로 검찰이 공작한 거라면 그는 국힘당 후보군에서 아웃되고 손절되면서 따라서 무소속으로 또는 제3당 후보로 나올 수 없으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웃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키를 진 인물은 지금 국힘당 유승민 캠프에서 움직이고 있는 김웅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럼 김웅 의원이 만약에 이 문제에 어떻게 참여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야권 내에서의 어떤 공작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씨 측은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캠프 측하고 여권이 합세한 건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공작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작을 취재하다 보면 공작은 상당히 치밀하게 하는 겁니다. 공작 계획서를 만들고 오퍼레이션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동원해서 몇 사람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치 공작은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지금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버스의 보도가 사실이면 윤석열은 끝.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면 뉴스버스에는 가짜 보도가 되고 억지로 만든 특종이니까 여기도 끝. 여권이나 기타 세력이 손준성 보냄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여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죠. 뉴스버스도 거기서 놀아난 게 되니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간다면 윤석열은 상당히 고전을 하겠죠. 자, 이게 어디로 갈까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고발하게 해서 수사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정치 사건은 이렇게 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런 식으로 정치하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온 다음은 대한민국 정치권 쌍불가리 해야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데 이렇게 공작을 마구 하는 나라인가 궁금합니다. 희대의 공작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워치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 이진동 씨가 지금 뛰고 있는데 얼마만큼 취재를 해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죽느냐 사느냐. 윤석열이 여기서 억울하게 당한 걸로 밝혀지면 여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뉴스버스도 힘들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이렇게 검찰 공작이냐 여권 공작이냐 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익사할 것이냐 아니면 급등할 것이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